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나오셨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시간 딱 이제 5번 타이밍은요.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땅에 대한 부분에 저번 타임 때 3, 4월 달은 기출 문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 이제 예상 문제를 보는 건데, 일단 이래요.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가 40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30% 정도는 기출된 게 또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예상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점수를 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30%, 예상 문제 30%. 이래서 60%에 대한 내용을 얻어가지고 공법을 60점을 얻는다면 성공한 시험 준비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봅시다. 강의 계약 간단히 봅시다. 2시간당 우리가 요번에 수업을 진행하는 포커스는 예상 문제를 이제 보는 거예요. 벌써 예상 문제네요. 그쵸? 앞에 이론 파트만 4개월을 보고 기출 또 2달 보고 또 그쵸? 봤는데 예상 문제까지 벌써 거의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죠. 막 긴장되고 막 그렇죠. 하나도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러다가 이제 10월 달 되면 긴장된다? 그렇지? 10월 달 되면 이제 그죠? 그때 가서 긴장하면 안 돼요. 그때 가서는 마음이 좀 편해져야 돼. 그렇죠? 긴장은 지금 이빠이 하고요. 그리고 공부 좀 하다가 편해져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야. 그럼 그거 알죠? 공부할 때가 힘은 들지만 수업 듣고 있을 때나 학원 나왔을 때가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근데 땡땡이 치고 어디 가잖아. 근데 몸은 즐거운데 마음이 불편한 거지. 안 그래요? 괜히 또 떠오르고 다음 주에 뚱땡이 만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고민되고 그러죠.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2시간 땅 수업 요번에 예상 문제 가져볼 거고 마찬가지 요번 문제도요. 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림책으로 이론 과정 한 번 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반반 정도. 그림책으로 반 보고 문제 반 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우리가 리뷰할 때 마지막에 그 데일리 스터디 익힘장 있잖아요. 그래서 5월 익힘장은 이제 어, 가로 메꾸기 이제 끝났어요. 이제 5월부터는 진도별로 10문제씩 실제 기출의 적중률이 높은 구성으로 8주 동안 80문제를 줍니다. 오늘도 뭐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 10문제 리마인드 하는 개념으로 쫙 한번 다시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용 진행하시면 되고 사실 8주 동안 주는 이 80문제만 모아서 한번 쫙 봐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료가 차고 넘치는 게 요즘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뭐를 골라서 볼지 이것도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를 골라서 볼지 판단하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가 듣는 수업 자료를 보는 거예요. 수업을 듣지 않는 자료는 구해봤자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수업 듣는 자료를 열심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업도 안 듣는데 자료만 구해가지고 보는 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제 그림책 좋다고 사가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가봤자 눈에 안 들어와요. 수업을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아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월은 요 10문제로 마지막에 이제 리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얘기하지만 각각의 시즌 1, 2, 3의 익힘장 같은 자료는 다 다음 카페 이상곤 공법에다가 제가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인스타 통해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가입하신 다음에 팔로우 해주시면 우리 서로 간에 소통하고 갑자기 질문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셔도 밤낮을 알가리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얼렁얼렁얼렁얼렁.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새벽에는 좀 참아주시고요. 가끔 가다가 새벽 4시쯤 울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 뜬금없는 질문이 올라와요. 그죠? 바로바로 보기 때문에 깨우지 말고 잠 깬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요번에 2시간 땅은 이제 예상 문제 정복하는 시기예요. 우리 저번에 3월 달에 우리가 3월, 4월 달에 기출 문제를 2시간 동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기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별 문제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매번 시험 끝나고 보면 부동산 공법은 자꾸 얘기합니다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내가 실력으로 공부해서 맞추는 거는 일반 서민들, 서민? 일반 수험생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반 정도예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수업하는 건 서른 문제 가지고 수업을 해줘요. 열 문제는 아예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건 반 정도란 말이에요. 40개 중에서. 그러면 그 정도 커버하는 거라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거지. 그죠? 명확하고 정확하면 득점이 돼요. 그렇죠? 어영부영 많이 알면 득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점. 그래서 요거 봤으니까 요번에 예상 문제 보면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1, 2월 달에 이론 과정 정리했고 3, 4월에 기출문제 정리했다면 5, 6월은 예상 문제로 정리해서 기출문제만으로 부족한 이론과 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40문제 중에서 기존 기출이 30%고 필수 예상지에서 30%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지면 60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쉽지 어렵지 않아요. 쉽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의 내용은요. 이제 동영상 수업 결광, 수업의 결석을 정말 이겨내셔야 돼요. 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진짜. 기회고 부탁이야.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월화수목금토의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가지고선 뭐다? 월화 이틀 보다가 수요일날 일 있고 목요일날 일 있고 이러면서 계속 못 봐가지고 한 타임도 제대로 듣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5, 6월은 그러지만 안 됩니다. 마지막 기회야. 5, 6월마저 그게 안 되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아까 점심 먹어 나갔다 왔다 보니까 이게 여름이야. 31도야. 핸드폰 온도 봤더니.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이제 정말 더워지고 5, 6월을 뭐하죠? 결석하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7, 8월 되고 나면 이때는 정말 장렬하는 태양이거든. 어? 정말 더워서 아무것도 못해. 최소한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7, 8월도는 공부해줘야 되기 때문에 7, 8월은 그동안 해왔던 거 유지만 하는 거지 뭐 새로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 6월에 성과를 내셔야 돼. 베이스를 깔고 7, 8월은 유지만 하고 9월 달에 찬바람 불어오면서 동영모의고사 보고 정리하면서 그때는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져야 돼. 그때 가서 이제 공법 좀 해볼까? 정말 곤란해. 그렇죠, 여러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그 5월달, 3월달, 1월달 개강할 때마다 그 스케줄 드리는 거, 내용들 드리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 잘 따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이제 주별 강의 계획서는 공법은 맨날 같아요. 그렇죠? 1, 2, 3, 4주차까지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농지 해가지고 한 방에 8주 동안 끝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해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쭉 수업하다가 이제 좀 놀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여름휴가밖에 없어요. 여름휴가 일주일. 그렇죠. 나중에 아마 7월 말경부터 8월 초까지 쉴 겁니다. 한 주 정도. 그때를 위해서 한 3달 열심히 달려봅시다. 2달 보름 정도. 그렇죠. 그러면 휴가 때가 옵니다. 휴가 때 뭐 해야 되죠? 밀린 공부해야죠. 그럼 뭐가 다르죠? 학원을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죠. 그 얘기들.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강의가 한 주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지우시고. 그렇죠. 밀린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때 가서는.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돼요. 언제냐고 또 확인해 보는 것 같은데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까지 연결해서 1주. 그때 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아우 나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용에서 우리 국토계획법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그림책에 8페이지 면접 퍼봅시다. 매번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또 개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매번 얘기하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뭐하자? 규제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뭐다? 부동산을 규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쓰는 수단이 뭐라고 했어요?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고 했어요. 시작.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게 부동산 공법의 각종 법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 무슨 계획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계획을 만들어 계획대로 규제하는 거니까. 그럼 봐봐요. 국토라는 걸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려고.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려고.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려고.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뭐 말해? 국토계획법,
12문제죠.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8개는 건져줘야 돼요. 12문제 중에서. 요즘에 국토계획법이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8개는 맞출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까지도 가능해요. 2문제 정도만 좀 너무 오바스러운 문제였고 나머지는 맨날 보던 문제였어요. 그렇죠? 요즘 들어 얘기했죠? 국토계획법 개발정비가 요즘엔 배려 쉽다고. 건축주택보다. 그렇죠? 출제를 누가 하냐에 차이겠습니다만 그런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맞다면 그렇겠죠. 안 맞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버릴 수는 없어요. 뭐든지. 봐봐요.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는데 한꺼번에 국토를 계획하는 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뭐가 되죠?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인 도시를 단위로 해서 계획을 하자. 전국의 모든 도시마다 뭘 만들겠다? 계획을 만들겠다. 전국의 도시마다. 그래서 도시마다 뭐야?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자. 관할구역인 서울시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랑 뭐가 있다?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한번 말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럼 남자분들 말 좀 해봐요. 안 들려. 들을 거야, 찰내가. 뭐라고요? 기본계획 읽어봐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돼요. 시작.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돼요. 그럼 기본계획은 뭐다? 서울시 안의 계획 중에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 걸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목적인데요. 그 도시를 관할구역마다 계획하여 규제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해당 내용 부분에 그림 좀 봐보시면요. 봐요. 우리가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라는 도시를 단위로 우리가 이제 계획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도시를 계획을 만들 때 스케치하는 밑그림을 먼저 그려가지고요. 나중에 관리 계획을 만들 때 지침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도시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근자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공표된 기본 계획인데 이런 식으로 서부권이니 뭐하죠? 서남권이니 그다음에 동부권이니 동남권이니 이래가지고 4개 4대 생활권 중심으로 편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공간 구조마다 생활권 설정해주고 인구 배분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4섹터를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도로망이라든가 각종 인구 배분이라든가 등등의 왁구를 짜주거든요. 이 틀을 짜주는 계획이 뭐냐면 기본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요 기본 계획으로 지침을 받아가지고 요 기본 계획에 지침을 주는 대로 이 안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의 도시관리 계획을 안 치는 거야, 이제. 이 안쪽에다가.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안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게 돼요. 도시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요 동네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해 정비 사업도 하고 신도시 만드는 강서 마곡지구에서 모두 하고 개발 사업도 하고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그렇죠. 광장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면서 각종 기반 시설을 정비해 주면서 도시계획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이렇게 구축하고 신도시 만들어서 집 짓기 위한 택지 확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해서 도심에 어떤 새로운 주택 창출을 하고 이러면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라고 하는 시장, 서울시라고 하는 도시의 일부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동네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시의 일부, 우리 강남 일대의 종로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 안에 일부 동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만들지, 건축물 용도 제한과 건폐 용적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것들의 패턴을 잡아주는 걸 우리가 봐봐.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이 빨리 많이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눈이 내려와 자꾸. 뭐라고요?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 중에서도 축소
협소판 도시관리계획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울시 안에 강남 재개발재건축구역에, 서울시 안에 우리 어디 해당 내용 송파 택지개발지구에, 또는 뭐가 된다? 서울시 안에 강서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일부 동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줘. 이걸 뭐라 그래? 지구 단위 계획.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주는 거야. 됐습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8주 동안 수업 중에서 6주 분량이야. 거의 70%지. 그렇죠? 한번 더 봐봐요. 도시 기본 계획으로 이렇게 지침을 먼저 만들어. 뭐를? 어떠어떠하게 공간 구조와 생활권 설정과 인구를 배분할지에 대해서 정해. 그렇죠? 요즘에 핫한 게 뭐야? 이렇게 GTX C 노선, 응? 뭐 이렇게 GTX A 노선, GTX B 노선, D 노선 이래가지고 4개의 GTX A, B, C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마 이번에 서울시의 축을 바꾸는 중요한 아마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것 때문에 새로 또 기본 계획을 또 변경고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라인 잡아주고 세팅해 준 다음에 여기 맞게 관리 계획을 안 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 맞게 관리 계획을 안 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동네가 관리 계획에서 계획이 되어지면서 규제를 받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죠? 참 보면 나는 공부하면 할수록 도시계획이 매력이 있어. 그렇죠? 내가 무슨 부루마블의 왕자가 돼가지고 뭔가 세팅하는 게 되게 재밌다.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그 맛에 안 돼. 자기가 왕자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또 흥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나름대로는. 그렇죠? 우리들은 뭐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뭐 하는지 알겠죠? 이게 바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림책에서 이렇게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주고, 그럼 봐봐요. 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좀 하나하나 봐보면 첫 번째,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 정하고, 기반시설도 설치, 정비, 개량하고, 아까 강서 마곡지구처럼 개발사업도 하고, 송파, 강남 등의 정비사업도 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정 변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지정 변경하고. 근데 재밌는 건 1번, 2번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서울시장이 계획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데 행위 제한까지 계획하진 않아요. 하지만 5번, 6번은 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은 물론이거니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부분도 그 지정 변경과 함께 지구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만들어서 행위 제한까지 계획해줘요.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를 가할 때 1, 2번은 지정 변경만 계획을 하고 행위 제한은 계획하지 않고, 5, 6번은 뭐다?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도 지정 변경만이 아니라 구역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뭐야? 행위 제한을 직접 계획하는 거거든. 5, 6번과 1, 2번은 좀 구조가 달라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변경 및 행위 제한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 X.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지정 변경만 계획하는 거야. 행위 제한까지는 계획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이 아까 내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그 내용인 거고. 그렇죠? 이렇게 내용이 바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며, 하나 주의할 거,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은 이렇게 서울시의 안쪽에 있으면, 서울시 안쪽에 있으면 이건 뭐다? 도시계획 시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도로 등을 만드는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면 그게 도시계획시설이고, 그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요 A란자의 토지를 뺏어다가 도로를 만들 수 있고 학교를 만들 수 있게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뭐 하려면,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결정된 시설이 뭐야? 도시계획시설인 거야. 해봐봐요. 도시계획시설. 그런데
이런 도로가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 있어. 뭐라고요?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 있다면 이런 경우는 서울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서울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 B시라는 성남시와 여기 용인시와 서울특별시에 걸쳐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광역시설이라고 해. 말이야. 광역시설. 또 눈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눈꺼풀아 위로 올려라.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건 도시계획시설이고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한 건 광역시설. 그리고 이 광역시설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남, 서울, 용인 등 걸쳐 있으므로 광역계획권을 정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계획이 나오면 꼭 기억하실 거. 어디에 만드는지 봐야 돼요. 그럼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하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노란색이 아닌 것은 아니 뭔지 말을 해. 뭐라고요? 노란색이 아닌 것은 광역도시계 파란색이잖아.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도시계획이라 볼 수 없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야. 얘는 뭐야? 광역도시 끊어주고 계획. 그죠? 광역도시 끊어주고 계획. 이래야 돼. 이거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 아셨죠? 그럼 물어봐요. 광역도시계획상 도로를 만들기로 했어요. 제2 외곽순환도로. 근데 도시계획상 요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기로 했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잡혀있는 땅이면 그 자리에 아파트 짓는 도시계획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르면 뭐가 앞서요? 위에 있는 계획이 앞서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말이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적합하게. 제장 안 써도 돼.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적합하게.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맨 위에 무슨 계획도 있을까? 국가계획도 있어요.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국가계획은 국가를 단위로 만드는 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국가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계획과 관련돼 있다면 이를 우리가 국가계획으로 봐요.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한다. 이건 안 돼요. 왜?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 우리 도시군 계획과 관련이 돼 있을 때가 국가계획인 거지 관계없다면 우리는 국가계획으로 받들 이유가 없습니다. 물어볼게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모두 국가계획으로 볼 수는 없어요. 봐봐. 정부가 4대강 보사업을 MB정부 때 했어요. 그러면 4대강 보는 국가계획은 맞잖아요. 근데 4대강 중에 한강이 핵심이잖아. 그러면 서울시는 그 국가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받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남시나 인천광역시는 4대강 보 국가계획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성남시나 인천광역시는 4대강 보의 국가계획을 받들 이유도 없고 그 국가계획에 포함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런 관계 분석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한 번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계획 나오면 어쨌건 담당은 뭐예요? 국장이 주로 담당을 해요. 국가계획이 나오면. 누가? 국장이 주로 담당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겠죠. 이게 해당 내용 부분의 계획의 순서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이거예요. 도시 계획이라는 거를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의 7, 80%야. 너무 과하게 얘기했나? 어쨌든. 그러면 얘를 보려고 하는 건데, 얘보다 앞서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알아야지만 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위계획을 배우는 거지 얘가 중요하단 말은 아니야 사실. 얘가 중요한 거야, 도시계획이. 서울시에 대해 만드는 계획, 도시계획. 그렇죠. 이걸로 규제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 왼쪽 위에 지위 좀 봐봐요. 지위.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시작.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뭐가? 국가계획 우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보다 국가계획이 앞서니까 당연히 국가계획 우선이겠지. 그죠? 그 다음 밑에 중간. 주어. 도시군 계획은, 시작.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의 이용개발 보전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요거 할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기본이 되는 게 도시계획이에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다른 법률에서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 계획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먹고 싶죠. 비싸더라고. 일요일날 그 꽃게 좀 쪄먹을까 가서 물어봤더니 걔가 실해. 그래서 4마리면 얼마야 물어봤더니 15만 원이래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냥 왔어요. 그래서 소라 쪄먹었다. 소라 3만 원치 사가지고 그것도 배부르더라. 어쨌든 알려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없어 보이지?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봐.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에서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계획 만들 때 기본이 돼요. 그리고 다른 법률의 부동산 관련된 법이 100개가 넘어요. 부동산 관련된, 토지 관련된 법이 100개가 넘어. 근데 각각의 법마다 계획을 만들 텐데 그 계획들을 다 중구난방으로 지 맘대로 만들면 이게 관리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야, 다른 법률에서 계획 만들 때 니네 막 만들면 안 돼. 저기 뭐야, 도시계획 있지? 서울시 도시계획. 여기 맞춰서 만들어. 그래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규제가 되어지지. 100개 넘는 법마다 다 지가 맞다고 계획 만들면 어떻게 규제를 할 거야? 말이 안 되지. 뭐라고? 기준. 뭐가? 도시계획이 기준. 기준. 뭐가? 도시계획이 기준. 이 굉장히 중요해. 은근히 응용지문 되게 잘 나와 이거. 다른 법에서 어떠한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계획을 만들더라도 우리 법의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 이해 가시겠습니까? 도시계획이 기준. 그 다음에 왼쪽부터 3번. 도시기본계획은 어디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뭐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당연하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이니까. 게다가 4번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부문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부문별 계획. 그럼 부문별 계획 살짝 써보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주택이나 그 다음에 교통이나 무슨 뭐 환경이나, 그쵸? 수자원이나 각각의 서울시 안에 중요한 부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문마다 주택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그러면 서울시에 지침을 주는 계획이 뭐지? 바로 도시 기본 계획이거든. 그러니까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면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부문별 계획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평가사에 3번이나 나왔어. 중개사만 아직 안 나왔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때 수자원 부문, 여러분 서울시 안에 주택 부문, 교통 부문, 그 부문별 계획을 만들어. 그럼 아까 봤던 건 기억나지? 기본계획, 4대 권역의 기본 섹터,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그게 섹터에 맞게 뭐 하라는 얘기야? 부문별 계획을 만들라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인구를 많이 배치하도록 기본계획을 짜놨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주택은 거기 많이 짓도록. 이해갑니까? 그런 식으로 부문별 계획은 지침을 주는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만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정도 보시면서 이렇게 해당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봅시다.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다 봤던 것들도 또 돌아오면 또 새롭고 또 돌아오면 또 새로워요.
너 어서 봤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죠. 저는요 기억력이 나쁘진 않아서 한 번 뵀던 분은 안 까먹어요. 어느 학원에 몇째 줄에 주로 앉던 분. 이름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하지만 어디 계신 줄 알아 내가. 평소에 잘 잤는지, 수업을 잘 들었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했어. 맨날 잤는데 신기한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도 가끔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기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래요. 어쨌든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서 계획을 만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뭐 말해?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얘기하죠. 도시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죠? 도시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린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서울시의 일부에서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요 동네의 기반 시설 어떻게 배치할지, 건축물 용도 제한 어떻게 할지, 건폐 용도를 어떻게 할지 그 내용을 일부에 대해 세팅을 해주는 거야. 한 번 더 얘기하면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그냥 서울시의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야. 축소판 도시관리계획인 거야. 그러면 앞으로 특례가 많아 겁나 많아? 특례가 겁나 많다 이 얘기야. 패스트 트랙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그 부분을 기억해 놔야 돼. 아,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 일부 지역에 만든 도시관리 계획이니까 그만큼 절차상의 특례가 꽤 있겠네 라고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등을 정하죠. 여러분 서울시란 도시에 모든 토지에 다 아파트 져요? 아니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럼 모든 토지에 다 공장 져요?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그럼 모든 토지에 다 녹지 만들어요? 아니, 녹지가 되는 땅이 있단 말이야. 이걸 계획해 주는 거야.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용도 지역을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해주고 용도 지역만으로는 제한을 완성할 수 없으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라는 거를 정하게 되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규제가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정한다. 서로 중복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건 용도 지역만. 나머지는 중복 규제까지는 받지 않는다. 그럼 봐봐요. 용도 지역이 이렇게 만약에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하는 거고 또 지역 지구만으로도 규제가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려고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내용들 보시면 되고 또한 서울시 안에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기반시설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그러면 교통시설에서는 차량검사, 면허시설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시설 등의 녹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이라는 것 중에 공동구라는 게 있어요. 시작 유통공급시설이라는 것 중에 공동구가 있다. 요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림 한번 배드리면 봐봐요. 공동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등을 정리해 보시면 오늘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봐요.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밑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관을 묻어놓고 전기, 전화, 가스, 가스도관 등등을 공동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지상에 전봇대가 필요 없어져요. 옛날에 공동구 없어가지고 전봇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꼭 앉아있는 버드가 있어요. 참버드라고. 그렇죠? 참버드가 앉아있으면 꼭 뭐를 흘려요. 하얀색을. 차를 부식시키고
내 옷을 망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관상 안 좋아지지, 맨날 차 막히지, 도로 구조 망가지지, 전봇대 꼽느라고 안 되겠다. 이거 없애버리고 일정한 사업 등을 시행한다면 도로 밑에 유통공급설인 공동구를 만들어가지고 뭐하죠? 우리가 미관 개선하고 도로 구조 보존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안 적어도 돼. 뒤에 가면 다 나와. 지금은 그냥 즐겨. 그렇죠? enjoy. 그렇죠? 여러분 즐겨. enjoy인가? 어쨌든 간에 봐보시고요. 그러다 보니 내용에 설치는 바와 같이 내용이 나와요. 공동구입니다. 정의부터 일단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등을 본다 한다면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에서 학교 같은 거, 그 다음에 방제시설 나올 때 하천, 유수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자 옆에 저수지 한번 써보고 뒤에 가면 또 나올 텐데 어쨌건 저수지, 시작, 저수지도 대표적인 방제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된 걸 본다 한다면 보건위생은 이거죠. 뭐냐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그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빨리 장도종,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걸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하수도, 빗물저장 이용시설, 폐차장. 폐차장 특히나 교통시설로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기억 좀 하시고요. 처음에 이게 베이스 까는 게 항상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쫙 좀 한 번 더 깔아봅시다. 그리고 기반시설 종류 물어보는 거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반시설을 잘 설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해야 돼.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면 그게 도시계획시설이야. 시작.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면 그게 도시계획시설. 시작.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면 그게 도시계획시설. 봐봐.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설이 있는 거야. 시작. 막 이러지 말고 빨리 넣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계획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해.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작.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이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은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하나 주의할 건 도시개발 사업하고 택지개발 사업은 달라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택지개발 사업을 같은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 법의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이고 택지개발 사업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칭하진 않습니다. 이건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 사업이에요. 알겠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의 아까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림 볼 때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유독 못 맞춘다. 두 번째인 거니? 봐봐.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면 봐요.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잖아요. 여기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거 그죠?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 사업. 이 세 개가 바로 뭐야? 도시계획 사업인 거야. 그죠? 됐습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럼 봐요.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예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하고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정비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개발이 생길 우려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없거든요. 그럼 봐봐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건물을 짓는데요. 그러면 난개발 우려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개발 사업으로 건물 같은 걸 짓는데요. 마찬가지 개발 사업으로 하니까 난개발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그러면 다 세팅된 대로 하는 거니까 난개발 우려가 없어요. 하지만 정비 사업도 아니고 개발 사업도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아닌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데 여기다가 녹지 일대에다가 그냥 봐도 뭐해 보여? 오염돼 보여. 여러분은 지금 잠에 오염됐어요. 청정 지역이 아니야 이게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아. 그러면 여기 뭐가 되어진다? 청정 지역인데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거일 땐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니까 난개발의 우려가 없겠지만 아무 도시계획 사업도 아닌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A는 환경에 위해를 주든 말든 도로 등의 기반설이 있든 말든 A는 자기의 개발이기만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도시계획 사업의 외의 구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를 9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겁니다. 9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정확한 거서요. 그러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뭐 해주자? 건건이 허가를 받아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러면 여기 봐.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데 이런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주로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배치 규모와 건축물 용도 어떻게 할지 등등 규제를 가하는 것들은 당연히 통제를 받아 난개발이 안 되는 건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허가 받으라고 했는데 허가를 내줄 만한 기준이 없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 등이 보통 많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야, 이런 동네에는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시가화가 예상되는 동네라고 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과 비슷한 뭔가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성장관리 계획 제도입니다.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성장관리 계획대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이런 것들 지킨다고 했을 때 A에게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럼 뭐야? 이 A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게 만약 없다고 하더라도 난개발을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거거든. 뭐 때문에? 성장관리 계획 때문에. 들었어요? 사실은 나도 졸려. 알았죠? 아우 더운데 괜히 수제비를 먹었나 봐. 더 더워. 계속 열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지. 냉면이나 먹을 거야.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고 그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준을 제시한 걸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번에 성장관리 계획과 그 구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림책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러면 봐봐요. 오른쪽 위에. 그래서 요번에 새로 들어온 것 중에 개발행위 허가. 한 번 더 얘기해요. 개발행위 허가 쪽은 노란색 바탕이 없어요. 여기는 노란색 바탕은 여기 있죠. 이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인 거고 여기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도 아닌 거고. 한번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에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1월 12일 날 신설된 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는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하는데 굳이 쉽게 이해하자면 왼쪽 끝에 지구단위 계획과 내용은 비슷해요. 지구단위 계획의 대체제 같은 거야.
이해가셨죠? 그래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기준을 제시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놓은 성장관리 계획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 그리고 이게 최초 나왔던 일수의 책 보시는 분은 이게 안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 놓으셔야 되고 새로 나온 이수의 책 보시는 분은 적혀져 있을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것 중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봐봐. 요 A가 이런 개발행위를 한대. 근데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해. 그러면 곤란하면 강화해야 되거든. 그러면 큰 건물 짓지 마. 조그맣게 져. 이게 곤란하면 강화한다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everybody,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결론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해지면 큰 건물을 못 짓고 이렇게 조그맣게 건물을 지란 얘기야.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강화시키는 거지. 하지만 만약에 여기 쓰라 했지.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했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했다면 여기는 강화할 이유가 없잖아. 건물 짓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짓 수 있게 해줘. 여기는 설치 가능하니까 도로 기반시설을. 그러면 그 설치 가능하니까 대신 B에게 개발행위를 허용한 다음에 거기서 얻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 설치 비용을 부과해. 그래서 그 설치 비용 가지고 최소한의 기반시설인 도공록, 학교, 수압회 요 7가지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지역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지역에서. 시작.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에 대해서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고등교육법의 학교가 대학이야. 대학까지 개발행위 한자한테 부담금 걷어 설치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야. 뭐 잘못했어? 등짝에 빨대 꼽으면 안 되지. 적당히 빨아먹어야지. 그럼 물어봅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건물을 작게 지라고 하진 않고 대신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는 얘기야. 그 돈 가지고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고 최소한의 7가지의 기반시설만 설치하는 것이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절대 중복될 수가 없다는 거고. 이해가셨죠? 이게 해당 내용 부분이고요. 한 번 더 말하지만 오른쪽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점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2시간 땅 예상문제 좀 풀어봅시다. 2시간 땅 예상문제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 몇 개 보고 또 마무리해볼까 앞부분을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는 372페이지 펴보세요. 372페이지. 그러면 1번부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용어 내용이다. 옳은 것은 골라라. 나와 있습니다. 1번 봅시다. 잘 봐봐요.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뭘 봐라? 어디에 만드는지를 봐야 돼. 근데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좀 껄쩍지근한데?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 지침이 된대. 아이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지. 뭐라고요?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거고. 그렇죠?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매번 얘기하는 거 도시 기본계획은 나의 멘탈이거든. 그래서 국장이 직접 만드는 경우는 없어. 오늘 1일 문제에도 있어 이거. 도시계획 나올 땐 꼭 뭐를 봐야지? 기본인지 관리인지를 꼭 봐야 돼. 기본계획은 국장은 못 만들어. 그 다음에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을 정한데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한데 이게 어디서 기본질이야? 이건 관리지. 우스워 보이지만 되게 헷갈려요, 이거. 기본은 그냥 지침만 잡아주는 거고 관리 계획은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관리 계획인 거지. 4번. 시도지사는 직접 관계 행정기관장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인정된다면 시가화 조정구역을 시도지사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용도구역 중에서 뭐라고요? 용도구역 중에 또 이따 할 거야.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뭐라고요?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화 조정구역. 시작.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봐봐요. 이것도 오해하신 분 있을 거야.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가 아니라 수립하는 계획 중 뭐하죠?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걸로 결정고시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뭐하죠? 그냥 다 국가계획으로 보진 않아. 쓸 필요 없어. 다 써있어 밑에. 뭐라고요? 그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우리 도시의 기본계획, 우리 도시의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다 국가계획이 아니고. Understand? 원 지문대로 해당 내용 중 뒷부분. 요거 혼동하지 마세요. 아직은 안 나오면 되게 헷갈려 이거.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 오해하지 말고 정답은 4번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국토계획 법령에서 용어 정의입니다. 틀린 거라고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공동구는 유통 공급시설. 도로 밑에 둥그런 관을 묻어놓는 거잖아. 그러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목적에 있지. 전봇대 뽑으면 차 다니기 좋거든. 두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용도구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렇죠? 맞는 질문. 그리고 도로, 공원, 철도가 공공용으로 쓰이면 그건 공공시설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도로는 어디 위치하냐, 목적을 뭘로 보냐에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반시설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면 도시계획설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을 공공으로 쓰는 걸로 본다면 공공시설인 거야, 그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 용도지구에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 기억납니까? 용도지역이 있을 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정하거든. 그럼 뭐예요? 용도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말도 안 들어간 짓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미쳤어. 뭐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 정하는 거거든. 너무 가혹하니까. everybody 계획이 아니 자는 거 아니 잡혀갈 수 있어. 뭐라고요? 계획이 아니 시작. 계획이 아니 알았죠? 그 정도. 두 팔 좀 들어봐. 아유 무서워서 안 되겠다. 기시개 피고 아이고 목 좀 돌리고. 아니 요즘에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8시에 가. 9시 5분 전에 뛰어가던 애가.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었어. 나보다 먼저 나가. 제가 왜 저러지? 꼼수가 있지. 그럼 당연히 내가 전화가 와서 어저께 담임쌤한테. 우리 아들이 잔대. 수업 시간에. 와, 그 제자의 그 아들인가 보다. 어쨌든. 그래서
왜인가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찍 나와서 노는 거야. 오락하고 앉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들어가니 얼마나 졸려. 뒤졌어. 집에 가서 오늘 가면 안 올 거야.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서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다? 서로 중복되지 않는 거니까 5번 답입니다. 3번 문제.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지 그러면 기본계획이 아니야. 관리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면 기본계획이 되겠지. 하지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가야 돼요. 따라해봐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작.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이지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어지겠죠. 두 번째입니다. 국토계획 법령 규정상 기반시설의 종류 교, 공, 유, 공, 방, 보, 환 완벽하죠. 7종을 열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하고 4번 둘 이상의 특방, 특시, 특도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서 광역적인 정비체계를 필요로 한다면 그런 기반시설은 광역시설로 정한다. 맞지? 5번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통신, 하수도 등을 지하 매설물은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 수용하여 공동구로서 지하에 설치된다. 공동구는 뭐야? 유통공급시설. 시작. 유통공급시설.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참 보면 재밌는 게 문제 패턴이 다르죠. 여러 가지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해당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기반시설 종류가 나오네. 기반시설 종류와 연결로 틀린 것은입니다. 기반시설 종류 연결 틀린 거. 첫 번째. 유통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맞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야. 또 뒤에 가면. 방송통신은 스프레드, 유통공급 많이 하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 수질오염 방지면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게 아니지. 이건 환경기초시설.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한 거지. 정답은 2번이 되어지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이면 공공직업훈련시설도 맞고요. 방제시설, 유수지 맞고요. 공간시설, 녹지 맞고요. 그렇죠. 이거 봐. 평소에 물어본 대로 안 물어보니까 또 뭐라고 조금 또 헷갈리잖아. 계속 새로운 걸 제가 소개할 거야. 그래야지 하나하나 더 배워가니까. 기반시설 종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본론 가면 자세히 나와 또. 그렇죠? 또 그때 가서 얘기하고. 5번 봐봐요. 다음 중 기반시설 중 너무 쉽네.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거는 축복받은 문제라고 하는 거지. 공동구. 그렇죠. 이거 틀리면 혼나야 돼.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6번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도시군 계획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 첫 번째. 도시계획은 어디 만들어?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안 들어가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잖아.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X.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이네. 시가화조정구역 있지? 용도구역은 뭐야? 도시기본계획이야? 관리계획이야?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지. 3번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에 해당하지. 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봐봐요. 여기 봐. 도시계획 사업 이 안에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 거라고. 정비사업이 어떻게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포함돼? 왜 냉장고에다 코끼리를 집어넣지? 이거 안 웃겨요? 와 실패했네. 이거 맞아. 나름 준비해온 건데.
정비사업도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여기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거에 집어넣어야지. 그렇죠? X.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결정된 시설이죠. 기본계획이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은 아까 교통시설이었지?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그럼 교통시설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그치? 거봐, 같은 문제인데도 조금 패턴을 바꾸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기본인지 관리인지를 체크를 꼭 해야 돼. 기본과 관리는 달라. 기본은 밑그림 그리는 거, 관리는 거기에 맞춰 본그림 그리는 거. 그 정도. 그다음 다음 페이지. 마지막 7번입니다. 국토계획 법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봐요. 국토의 이용관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게 이제 법제 3조인데 이게 옛날 평가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이거 한마디만 하려고 넣은 건데 그래 중요한 건 아니지만 봐봐. 국토의 이용관리의 기본 원칙은 그냥 문제로 이해하시면 돼. 적을 거 없어. 뭐냐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균형개발이라는 거고 그리고 환경적인 보존의 문제야.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야. 뭐라고요? 균형발전과 환경이야. 근데 문제는 균형발전을 시키는 게 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우리 전국의 지역 간에 전국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거지 수도권에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이 아니야. 이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아니라니까? 국토계획법이야. 그러니까 수도권에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이 아니라 지역 간 협력이라는 걸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하자는 얘기지 수도권 중심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옛날에 평가사 문제였는데 이걸로만 3번인가 나왔어. 평가사에만. 중개사에서 나온 적이 아직 없어. 혹시 모르니까 그 정도 내용만 이해해놔. 훼손된 자연환경 경관 개선 보건,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의 향상, 지역 정체성과 문화유산 보전,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국민 생명과 자산의 보호. 이건 외우는 거 아니야. 한번 써서 그런 게 있나 보다. 아, 균형 발전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거지 수도권 중심을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8번 또 마저 하자 그냥.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 도시군계획관에 관한 설명입니다. 계획 지위 얘기하는 거죠. 틀린 거.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뭐가 되죠? 아,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 두 번째, 도시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르면 광역도시 계획이 우선. 세 번째, 도시군 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 계획의 기본이 돼. 도시계획은이 주어라고 나와야 돼. 됐지? 뭐라고요? 반대로 나오면 안 돼. 이따 1학습은 내가 반대로 냈어. 알았죠? 그거.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도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해. 그런데 5번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이 있어. 그럼 그 부문별 계획은 도시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너 사회에 불만 있니? 뭐라고요? 그냥 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것도 평가사 문제였어. 그렇죠? 부문별 계획은 뭐가 된다? 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라고 우린 이해할 수 있겠죠. 쉬었다가 갑시다.